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샹송 프랑스어. 오늘은 이브 몽땅의 Les Feuilles Mortes, 고엽이라는 말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었죠. 너무나 멋진 곡이고 가을에 어울리는 곡인데요. 이 곡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요. 네, 먼저 가수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브 몽땅은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샹송 가수, 영화 배우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죠. 이브 몽땅이란 스테이지명은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머니가 이브 몽땅을 부르면서 이브 올라와 라고 했던 그 표현을 따서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브 몽땅의 가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로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서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하지요. 이브 몽땅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가수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리로 올라와서 카바레 같은 데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가수였던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게 되죠. 네. 에디트 피아프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에디트 피아프의 본격적인 후원을 받아 가수로서의 경력이나 그리고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성황이 비치게 되고요. 그 멋진 외모와 춤솜씨 그리고 예술적인 끼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곧바로 얻게 되는 그런 가수가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브 몽땅의 영화 중에 몇몇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든지 사랑을 합시다, 그 마릴린 몬로랑 같이 출연했던 영화죠. 네, 그리고 이제 만홍의 샘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거기에도 이브 몽땅이 출연했었죠.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브 몽땅 아주 영화 출연한 영화도 많았고요. 그리고 노래한 곡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프랑스 국민의 가슴에는 정말 잊지 못하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가수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예술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그럼 곡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이 곡은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죠. ዣ크 프레베르가 작사한 곡입니다. 작곡은 조제프 꼬스마가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은 원래 이제 샹송으로 발표된 곡이 아니라 ዣ크 프레베르가 시나리오를 쓴 영화 밤의 문에서 이브 몽땅이 처음으로 소개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곡이죠. 네, 이 곡의 버전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워낙 곡의 그 가사도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해서 여러 가수가 부르기도 했지만 대표적인 곡은 역시 제 생각에도 이브 몽땅의 버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브 몽땅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앞에 절반 정도의 가사를 낭송을 하는 그런 버전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멜로디에 붙여서 곡으로 소개한 버전도 있어요. 뭐 두 개가 다 나름대로의 개성도 있고 아름답지만 오늘은 전반부를 낭송을 한 버전으로 제가 샹송 듣기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버전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목은 Les Feuilles Mortes죠. 네, Les Feuilles Mortes.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레는 정관사의 복수형이고요. feuille, feuille, 예, feuille가 종이라는 뜻도 있고요. 나뭇잎이라는 뜻도 있는 여성 명사입니다. feuille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feuille 할 때 이 발음은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입술을 O 모양을 한 상태에서 A 소리를 내쉬면 나오는 발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feuille, feuille. 자, 끝에 s가 왔지요. 복수 명사로 쓰였어요. 근데 feuille 뒤에 이 feuille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지요. morte, morte.
네. 프랑스어에서 형용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뒤에 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나왔던 명사가 foyer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꾸며주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서 morte 이렇게 여성형 복수로 쓰였어요. 네, morte는 mort라는 남성형이 기본형입니다. 네, 죽은 이런 말입니다. 남성형에는 mort 이렇게 발음을 해서 끝에 끝자음에 때가 발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프랑스어 발음의 기본 원칙 중에서 각 단어의 끝자음은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모도 끝자음 때를 발음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만 쓰면. 그런데 여성형일 경우에는 모 뒤에 를 붙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 발음을 하지 않던 남성형에서 발음을 하지 않던 때가 여성형인 모뜨에는 으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뜨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네, 모뜨. 네. 그래서 les feuilles mortes 이러면 직역을 하면 죽은 나뭇잎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고엽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낙엽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잎들은 다 떨어진 잎이다라는 의미로 낙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낙엽은 사실은 살아있는 잎이 아니고 죽은 잎이잖아요. 그래서 les feuilles mortes는 고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사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첫 번째 소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한 번 더요.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오, 먼저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오, 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Je voudrais 주어가 나, 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1인칭 단수형 주어입니다. je 동사가 voudrait가 나왔어요. voudrait voudrait는요 원하다라는 뜻의 vouloir 동사가 원형인데요. voudrait는 1인칭의 조건법 시제입니다. 그래서 희망, 요구, 요청, 추측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조건법 시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Oh, je voudrais 해서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의 바람을 설명을 한 표현입니다. 네. Oh, je voudrais. 네. 이 표현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은데요. 생활 회화에서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공손하게 자기의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Je voudrais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명사를 쓰면은요. 예를 들어서 Je voudrais un café 이러면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의미로 쓰죠. Je voudrais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면은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죠. Je voudrais manger. 뭐 좀 먹고 싶어요. Je voudrais boire de l'eau. 이러면 나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 혹시 없어요? 뭐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je voudrait입니다.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je voudrais 하고 난 다음에 똥이 왔어요. 땅은 너무나 아주 이런 의미로 쓰는 부사이고요. 끄가 바로 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오는 절에는요. tu te souviennes라는 절이 왔지요. 네, 주어가 tu가 왔어요. 네, tu. 네, tu는 2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너 혹은 당신이라는 뜻의 2인칭 단수 주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남자의 상대방, 연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당신이. 네. 동사가 te souviennes가 왔어요. te souviennes는요.
무엇을 기억하다라는 대명동사 souvenir의 2인칭 접속법 지제입니다. 네, 접속법에 대해서는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뜻만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쓴 표현이 바로 Je voudrais que tu te souviennes인데 거기에 땅이 와서 당신이 꼭 이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표현이죠. 네. 자, 두 번째 절인데요.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이 구절은요. 앞에 절에 tu te souviens에 연결되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당신이 기억을 하는데 뭐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면은요. des jours heureux. des jours는요. 대가 부정관사의 복수형이고요. jours가 날, 하루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죠. jour 뒤에 s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des jours 이러면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날이냐 하면 des jours 뒤에 heureus가 왔죠. heureux. heureus는 행복한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jour 뒤에서 jours를 꾸며주고 있죠. 네, 행복한 날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jour 뒤에 s가 원래는 발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음을 하지 않는 아시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 이 s가 발음이 나죠. 이어서 발음해 줄 때, 그죠? 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연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연음은 원래 발음을 하지 않던 끝자음을 모음이나 무음 아시로 시작되는 단어가 연결될 때 끝자음의 발음이 되살아나는 현상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연음.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des jours heureux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heureux 발음 있지 않아요. 그죠? 네, 먼저 나오는 발음은 O 입술을 좀 더 크게 벌리고 에 발음을 할 때 나오는 발음이죠. 두 번째 R 뒤에 E는 O 입술을 조금 더 작게 벌리고요. 에도 입 앞에서 나는 A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네, des jours heureux가 뒤에 où nous étions amis로 연결되었어요. 네, 우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장소나 시간을 꾸며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des jours를 어떤 날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보충 구조를 연결하는 그런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이었냐 하면 nous étions amis 이랬어요. 주어가 누죠. 누. 네, 누는 우리들은 우리라는 뜻의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동사가 에티용이죠. 에티용. 네, 에티용은 반과거형이라 그래가지고 과거 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다라는 뜻의 동사 에트 동사의 1인칭 복수형 반과거 시제인데요. 우리는 어떠어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음이 나왔어요. 누의 s가 발음을 하지 않다가 에티용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 에티용하고 연결되면서 nous étions 이렇게 발음을 하죠. 네, 주의하세요. 연음입니다. nous étions. 그런데 nous étions 다음에 아미가 또 연결됐죠. 아미는 친구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아미 끝에 복수형 s가 왔어요. 네, 주어가 우리니까 우리가 친구였던 때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nous étions ami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étions 다음에 s도 아미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아미 하고 연결되면서 또 여기서도 연음이 돼요. 그래서 nous étions amis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한 번 더요.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네,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여기서 처음에 나온 표현이 en ce temps-là. 네, en ce temps-là 는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이런 의미의 부사적인 표현입니다. 네, 전치사 앙이고요. 어떤 때에 혹은 어디에 할 때 쓰는 입니다. 그다음 스는 저 하는 형용사지요. 떵이 시간이란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라는 여기, 거기라는 뜻의 부사로 이 땅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e temps-là 그러면 바로 그 시절에는,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표현이죠. 네, ce temps-là. 네, temps 발음 주의하세요. 끝에 s가 다 발음을 하지 않고요. 자음이 하고 m이 비강모음으로 발음되는 표현입니다. 네. 비강모음. 모음 뒤에 n이나 m이 오면 이 모음을 코로 올려줘서 발음을 하는 비강모음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음에 m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음은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해요. 네, 하시다가 코로 올려서 하는 발음이죠. 떵 이러면 시간 혹은 날씨 뭐 이런 의미의 남성 명사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요, la vie입니다. la vie. 네, 정관사 여성형인 라의 v는 인생, 삶, 뭐 생활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성 명사입니다. 네, 동사가 때 이다라는 뜻의 être 동사의 3인칭인데 과거형입니다. plus belle. 네, plus는 훨씬 더 이런 의미의 부사고요. 네, belle가 아름답다라는 뜻의 형용사죠. 네, 자, 남성형은 복이고요. 여성형이 belle입니다. 네, 주어가 la vie이기 때문에 보어로 온 표현도 여성 단수형인 belle로 일치시켜 준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El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El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에로 시작을 하고 있죠. Le soleil. 르는 남성 단수형 정관사지요. 솔레이가 태양, 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plus brûlant. 네, plu가 또 나왔어요. 훨씬 더 이런 의미입니다. 네, 더 brûlant이 형용사지요. 네, 불타는 듯한, 타는 듯이 뜨거운 이런 의미입니다. brûlant이 뒤에서 솔레이를 꾸며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plus brûlant qu'aujourd'hui 이렇게 표현이 연결이 되었죠. aujourd'hui 라는 표현이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표현이죠. 오늘이라는 뜻의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요. aujourd'hui 앞에 그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이 끄라는 접속사는 저를 이끄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에 플루라는 표현과 함께 플루 그 이렇게 하면 뭐뭐보다 훨씬 더 뭐뭐하다라는 뜻의 비교급 표현에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 뒤에는 비교하는 대상을 보통 연결을 하죠. 그런데 plus brûlant qu'aujourd'hui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오늘보다, 지금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표현이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그때 당시에는 인생이 훨씬 아름다웠고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태양빛도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두 개가 연결된 거죠. plus belle 하고 plus brûlant.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dans la pelle.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dans la pelle. 주어는 les feuilles mortes입니다. 고엽, 그죠? 동사가 se ramasse, se ramasse. se ramasse는 모으다, 모여지다 이런 말이죠. se ramasse 동사의 3인칭 복수 현재형인데요. se ramasse 이렇게 되죠. 끝에 n때가 발음을 하지 않아요. 고엽들은 어떻게 모아지느냐 하면 à la pelle, à la pelle. 아는 전치사죠. 뭐뭐세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는 도구로, 무엇으로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라가 여성 정관사죠. 네, 벨르가 삽입니다. 삽,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알라 벨르 하면 삽으로, 삽을 이용해서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삽으로 쓸어 담아야 된다 이 소리죠. 네,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dans la pelle. 네. 자, 여기서도 연음이 나왔죠. se ramasse는 네, n때가 다 발음을 하지 않는데요. à la pelle 해가지고 전치사 아가 모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게 연결되면서 ramasse의 끝에 때 발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dans la pelle.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e ramassent dans la pelle.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Tu vois, je n'ai pas oublié. Tu vois, je n'ai pas oublié. 이 절은요. 너는 이라는 뜻의 2인칭 단수 주어 네, tu 또 나왔죠. tu의 발음을 다시 한번 볼게요. tu에는 뒤에 모음 u가 왔죠. u는 입술을 우 모양을 한 상태에서 발음을 이 소리를 내면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때하고 연결해서 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뚜는 당신은 이 말이죠. tu vois 동사가 voi가 왔죠. 네, voi는 보다라는 뜻의 voir 동사의 2인칭 단수 현재형인데요. 직역을 하면 tu vois는 너는 보다라는 뜻의 네, 문장이죠. 네, 그런데 tu vois 이러면 영어의 you know처럼 말할 때 그지? 맞지? 네, 그렇잖아.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죠. 네, 이어지는 절이 je n'ai pas oublié죠. 네, je 또 나왔어요. 1인칭 주어 나는. 네, 동사가 에가 나왔죠. 에는 가지다 라는 뜻의 avoir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에 앞과 뒤에 느빠가 왔어요. 네, 그래서 je n'ai pas 했죠.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oublier라는 표현이 왔는데 이 oublier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의 oublier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oublier는 복합 과거라고 일컫는 시제의 이름인데요. 과거형이에요. 여기서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나는 잊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 되죠. 네.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네,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한 번 더 반복하죠. 네, 반복하는 표현은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낙엽은
삽으로 이렇게 떠모아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첨가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les souvenirs, les souvenirs는 추억이라는 뜻의 표현이죠. 정관사의 복수형 레에다가 souvenir가 추억, 기억 이런 의미죠. 네,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souvenir. 네, 추억과 에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추억과 이렇게 되고요. les regrets, regrets, 그죠? les 정관사의 복수형 또 나왔고요. regret가 후회, 회한 이런 의미의 복수형 명사로 쓰였어요. s가 왔죠? 프랑스어 자음 에르가 첫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발음이 쉽지 않죠. 네, 한국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발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아침에 가글 하실 때 목구멍에서 하시는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허그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허그레 조시 또 연음이 나왔죠. 오시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부사거든요. 역시, 또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끝에 s로 끝나는 단어 흐그레 뒤에 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발음할 때 흐그레의 s가 살아나는 거예요. 연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s regrets aussi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연음. 기억하세요.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이 문장도 그리고 라는 뜻의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죠. 네, le vent, 네, le vent. le vent은 정관사의 남성 단수형인 le의 vent, vent은 바람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vent 끝에 때 발음하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에 은이 나왔죠. 아까 음처럼 은도 비강 모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le vent du nord라고 왔어요. du는 뭐뭐쓰이라는 뜻의 전치사 드에다가 북쪽이라는 북녘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 le nord 앞에 정관사 남성 단수형인 르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드하고 르가 연결될 때 뒤로 축약돼요. 이런 거를 축약 관사라고 부르는데요. Le vent du nord 하면 북쪽의 바람, 네, 북풍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북풍이 les emporte. les는 여기서 정관사가 아니에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그것들을 인데요. 앞에 나왔던 거를 말을 해요. 추억과 회환 이런 거죠. 대명사로 왔기 때문에 동사의 앞에 적어준 거예요. emporte. emporte는 뭐뭐를 가지고 가다라는 뜻의 emporte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데요. 네, 북풍이 그것들을 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입니다.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이것은 이 북풍이 회환과 슬픔 이런 것들을 싣고 간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dang은 어디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네, la nuit 밤이라는 단어 nuit가 여성명사거든요. 그래서 여성형 정관사 la가 왔고요. nuit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네, 모음 으에다가 모음 이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으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dans la nuit 이러면 밤으로 이 말이죠. 밤속으로 la nuit froide가 연결돼서 형용사 froide는 춥다, 차갑다 라는 뜻의 형용사 froid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froid 하면 남성형으로 하면 끝자음 대가 발음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형일 때는 을을 더 붙여서 여성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대에 발음이 살아나죠. 그래서 froide 이러면 추운, 차가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nuit froide 하면 차가운 밤 이런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떤 밤이냐 하면 de l'oubli. de 또 나왔죠. 뭐뭐 쓰이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l'oubli. l'oubli. 자, l'oubli는 오블리가 망각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거든요. 자,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관사 르가 이 우하고 연결되어서 루블리 이렇게 연결돼서 발음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듀라고 축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 루블리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La nuit froide de l'oubli 이러면 망각의 차가운 밤인데 앞에 당이 붙었기 때문에 저 차가운 망각의 밤 속으로 이 바람이 북풍이 그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의미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 문장이죠. 이해되시죠?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Tu vois, je n'ai pas oublié. 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봐, 나는 잊지 않았어. 자, 이번에는 뭐를 잊지 않았는지 그 다음 문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La chanson. 노래를 잊지 않았대요. La chanson. 라가 정관사 여성 단수형이죠. chanson. 자, 우리가 프랑스 노래를 샹송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명사입니다. 네, chanson. 네, 네, 세 아슈는 슈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이 슈 다음에 아 n이니까 엉 발음 나고요. 송 son에 on은 옹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la chans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하면 그 tu me chantais. 네, 이 절이 바로 샹송을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냐 하면 tu 당신이 나에게 목적어입니다. chanter 동사죠. 과거형입니다. 반과거형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자주 반복적으로 하던 행동을 표현할 때 반과거형을 쓰는데요. chanter는 나에게 늘 불러주곤 했던 바로 그 노래라는 얘기죠. 자, 그 노래를 나는 잊지 않았어 이 말입니다.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자, 여기까지가 이브몽땅이 낭송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노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잘 부르셔도 됩니다. 이 노래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세 주어가 스인데요. 스는 이것은 그것은 이라는 뜻의 대명사이고요. 동사가 에죠. 네, 에. 자, 에는 입니다 라는 뜻의 에터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세 하면 영어의 this is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세 une chanson 나왔어요. 자, une는 하나의라는 뜻의 부정관사의 여성 단수형입니다. 자, 남성형은 앙이고요. 여성형일 때는 une라고 부릅니다. 뒤에 chanson이라는 여성명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une chanson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이것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c'est une chanson 이렇게 해서 에 동사 뒤에 une 모음으로 시작되는 관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음이 돼서 c'est une chanson 이렇게 해야 되죠. c'est une chanson 이렇게 자꾸 노래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해봤어요. c'est une chanson. 네. 그런데 qui nous ressemble가 바로 이 une chanson을 꾸며주는 절이거든요. 네. 끼는 그것은 이라는 뜻의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는 샹송하고 끼가 동급이에요. 누는 우리를 하는 뜻의 목적어입니다.
ressemble. ressemble가 동사입니다. 뭐뭐를 닮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의 ressemble 동사의 현재형이거든요. 3인칭 현재형. 그래서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하면 이 노래는 아주 우리 얘기를 닮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toi는 너, 당신이라는 뜻의 2인칭 강세형 대명사입니다. 너는, 당신은, tu, 네, 주어가 du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니까 주격 대명사인 주어로 오는 du 대신에 이 du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강세형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toi 한 번 더 써준 거죠. 그래서 toi, tu m'aimais 하면 당신은 m'aimais, 자, 나를 사랑했었고요 하고 반과거형 시제로 온 건데요. m'aimais 할 때 이 m 아포스트로피가 나를 이라는 뜻의 1인칭 목적어고요. aimer가 바로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 aimer의 반과거형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랑했었고요. 이 말이고요. 에는 그리고 라는 뜻의 접속사지요. 네. je t'aimais. 자, 여기서 주어는 je죠. 나는 t'aimais. 네. t'aimai의 때 아포스트로피는 당신을, 너를 이라는 뜻의 뜨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 aimer하고 연결되면서 t'aimer로 축약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je t'aimais 이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지요. 이 말입니다.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주어가 1인칭 복수형 누가 또 나왔죠? 네, 우리들은 네, viviong이 동사입니다. 살다 라는 뜻의 vivre 동사의 1인칭 복수형 반과거형인데요. 우리는 그때 살았었어요. 이 말입니다. vivion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tous les deux 이러면 둘이 함께 이 말입니다. tous les deux, 둘이가, 자, tous les deux,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ensemble, ensemble는 함께, 같이 이런 말입니다. 자, 이 ensemble, 불어 ensemble에서 옷의 위아래가 같이 있는 의복의 명칭인 ensemble, 그 다음 실내악도 보통 ensemble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 연주한다 그래서 ensemble라고 하는데, 이런 ensemble 표현이 바로 이 부사인 ensemble에서 온 표현이죠. 네,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표현입니다. 자, tous les deux ensemble. 여기도 연음이 됐죠. tous les deux의 x가 발음을 하지 않다가 ensemble, 몸으로 시작되는 단어 ensemble의 앞에서 z 발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tous les deux ensemb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가 함께 살았었어요. 그런데 vivre 동사는 실제로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살 때도 vivre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가 다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여기서는 toi 다음에 이 tua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 기가 왔어요. 자, qui m'aimait. tua랑 기가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toi qui m'aimais. 그 다음에 moi qui t'aimai가 나왔죠.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tua와 moi가 명사형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절로 뒤에가 연결되었지만 이 절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tua와 moi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ua와 이 moi가 다 명사적인 표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같이 살았는데 바로 나를 사랑한 당신과 이 toi qui m'aimais, 그 다음에 moi qui t'aimais, 이 두 가지 명사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자, 여기서 접속사 매로 시작되었는데요. 매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네. La vie는 인생이죠. 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la vie sépare는 갈라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séparer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la vie sépare, 인생은 갈라놓습니다. ceux qui s'aiment. 자, ceux는 여기서 대명사 복수형인데요. 그 사람들, 그것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구냐 하면 ceux, 다음에 qui s'aime가 바로 ceux를 꾸며주는 들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 qui가 바로 ceux를 꾸며주고 동격입니다. 네, 동사가 s'aime가 왔어요. s'aime는 서로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 s'aimer의 3인칭 복수형입니다. aimer 동사는 누구를 사랑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s'aimer 하게 되면 이거를 대명동사라 그러는데요. 그 사랑하는 그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공유하는 그런 의미를 쓸 때 바로 이 대명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qui s'aime 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바로 la vie가 갈라놓는다, sépare.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인생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습니다. 이 말이죠. 네. 여기서 스 발음 볼게요. 네, 스는 자, 으가 왔죠. 네, 역시 발음인데요. 이 어는 입술을 O 모양을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면 나는 발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자, tout doucement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용히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또는 아주, 매우라는 뜻의 부사고요. doucement, doucement이 부드럽게, 조용히 이런 의미입니다. sans faire de bruit, sans faire de bruit. 네, song은 뭐뭐 하지 않고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영어의 without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song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도 되고요. 여기처럼 동사가 와도 되죠. 자, 그래서 faire가 왔는데 faire는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bruit가 바로 남성 명사입니다. 소리, 소음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faire du bruit라 하면 소리를 내다, 아주 시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sans faire de bruit 이러면 아주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네. bruit 발음 주의하세요. R 뒤에 UI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bruit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죠. 네, 주어가 la mer가 주어입니다. 네, 라가 정관사의 여성형이죠. mer가 바다라는 뜻의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efface, 동사가 efface인데요. 지우다라는 뜻의 efface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그래서 la mer efface 그러면 바다는 지웁니다. sur le sable가 나오죠. 네, sur le sable는 모래 위에라는 얘기입니다. 자, sur는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le가 남성형 정관사죠. 네, 그다음에 sable가 남성명사. 네, 모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sur le sable 그러면 모래 위에.
자, 모래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es pas des amants désunis가 바로 에파세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네, 연인들의 발자국을 지운다 이 말이죠. 네, les pas, les pas. 정관사의 복수형인 레에다가 빠 나왔죠. 빠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요. 발자국, 발걸음, 걸음 이런 말을 빠라고 부르는데요. 끝에 s로 끝났기 때문에 단수명사일 때도 빠고요. 복수명사도 그대로 빠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래 위에 있는 거니까 발자국을 말하는 거죠. 발자취. des amants 나왔어요. 네, des는 여기서 전치사 드, 쓰이라는 뜻의 전치사 드에다가 정관사 복수형 레가 연결되면서 네로 축약된 경우입니다. amant 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amant 뒤에 s가 왔어요. 연인들 복수죠. 네, 연인들의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les pas des amants 이러면 연인들의 발자취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연인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désunis라고 되어 있습니다. désunis는 헤어진, 이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네, 앞에 나오는 연인들이라는 among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amant désunis 하면 헤어진 연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les pas des amants désunis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 쭉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헤어진 연인들의 발자취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셨죠? 네.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연인들의 발자국을 바다가 무심하게도 지워버린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구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이 노래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이브 몽땅이 부르는 Les Feuilles Mortes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역시 신청곡인데요. 네, 에디트 피아프가 부르는 사랑의 찬가 임 알라무 네,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merci beaucoup. Au revoir. À très bientôt.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